경기 북부 5개 단체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수도권 차별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가 지역 정치권을 만나 주민투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틈타 불법 채권 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경기 북부 지역 5개 단체장들이 모였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며 경기 북부 주민들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경기 북부 5개 시군단체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7일 경기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 특구 추진 협력체를 구성한 후 공식적인 두 번째 모임입니다. 이들은 기회발전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차별이 없도록 해달라는 뜻이 담긴 건의문을 김 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경기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 특구 추진 협력체는 건의문을 통해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도록 낙후 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게 시군의 실정을 잘 감안해서 계획을 내주셔서 하여튼 그동안 나름대로 차별받았던 우리 경기도가 또 우리 경기 북부가 또 이번 기회를 해서 좀 뭔가 좀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벌써 이 출발점이 지금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부수도권과 수도권을. 네, 면적 상한에서도 지금 차별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세제 지원 혜택에서도 비수도권과 수도권은 엄격하게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극복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 북부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라며 당과 이념에 상관없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북부 발전에 있어서 당이나 이념이나 이런 거 지금 저희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고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오히려 재정 자립도를 낮추고 더 못 사는 지역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판을 바꿔야 한다라며 지금이 바로 경기 북부 특자도가 판을 바꿀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처럼 그대로 가면 점점 격차 벌어지고 점점 낙후되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판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회발전 특구의 추진과 이 내용 자체를 우리 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컴포넌트 하나로 구성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 추진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기회발전 특구는 조세 감면, 규제 특례 등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가평, 김포, 파주, 고양이 대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 지역 정치권을 만나 주민투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도 4분기 경기 북부 기후회. 이 자리에서 경기 북부 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12월 안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안에는 주민투표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특히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경기도를 분리하는 것으로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권한을 내려놓는 상황이라며 현재 여당에서 추진 중인 서울 확장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합쳐서 더 키운 게 아니라 쪼개서 더 크게 발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지사인제가 경기도에 10개 또는 11개 시군 내놓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주민투표를 우리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김동연 도지사는 최근 여당의 서울 확장 추진에 대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재차 비판했습니다. 서울 확장이 정치적으로 불거지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김동연 도지사는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슈에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8년도에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해서 뭐 좀 이런 표현이 좀 속된 표현이 그렇지만 속된 말로 엄청 선거 재미 보고 선거 끝나고 거의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과 사회적 비용은 도대체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김동연 도지사가 여당의 서울 확장 추진에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염종현 의장이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염 의장은 상임위원회 곳곳이 논란인데 그 원인이 바로 집행부의 태도 때문이라며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치러진 지난해에도 미흡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답변 자세가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며 집행부의 철저한 각성을 요구했습니다. 또 의회가 지닌 도민 대표성과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가볍게 여기는 식의 태도가 반복된다면 더는 의장으로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특별 지시를 통해 의회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강조한 만큼 남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수감 태도 문제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타고 최근 불법 채권 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받아내거나 최고 이자율을 훌쩍 넘는 이자를 독촉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피해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철성 변호사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 법무법인 신원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 불법 사금융 피해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올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800여 건으로 상반기 기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청소년 비율이 상당합니다.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이틀에서 일주일간 단기간 빌려주는 대신 이자는 20%에서 50% 수준으로 더 나아가 연간 이자율 1000% 이상으로 최대 5000%가 넘는 경우가 적발되기도 해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빚 독촉은 사실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법 채권 출신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 사금융 신고세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변호사 지원을 통해 채무자 대리와 소송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채무자가 불법 채권 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의한 채권 추심 행위에 대응하는 만큼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직접적 연락이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대출 계약이나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 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 결국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잘 알아야 될 텐데 돈 빌릴 때 좀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이용 가능한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가피하게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우 등록 업체인지 사전 확인한 뒤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또 거래 과정 중 불법 추진이나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입출금 자료 등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통화나 문자 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 과정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양주시가 2024년도 1조 1천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대비 345억 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내년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증가했지만 시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입인 지방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5,600억 원에서 5,200억 원으로 300억 원가량이 감소했습니다. 시는 자주 재원의 큰 감소로 인해 투자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 본 예산 편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전 부서의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가 2024년도 본 예산을 9,81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216억 원 증가한 규모인데요. 포천시는 교육과 복지, 안전 등 시민생활 밀접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과 일동 산불 대응센터 착공 등을 2024년 주요 신규 현안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내촌교 재가설 공사, 소흐릅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른 SOC 사업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